제가 여러분들께 보낼 사연은 신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들어가는 사람치고 착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남편의 누나가 원수나 다름없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네요. 제 가정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건설 쪽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업하는 가족을 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아버지의 사업 분위기에 따라 유복했다가 가난했다가 반복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이 있더라도 아끼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 돈이 언젠가 위급하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했거든요. 제가 받는 용돈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끊임없이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장려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장녀로서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대견하다는 듯 웃으며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셨죠. 이제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네가 회사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불안해서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진짜 괜찮아. 그래서 말인데 너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이제 조금씩 물려받을 준비해야지. 저한테 물려주시려고요? 힘들게 이렇게 세웠는데 물려줘야지. 그럼 과장 정도 자리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 무슨 처음부터 과장이에요. 남들이랑 똑같이 시작해야죠. 요즘 괜히 낙하산 심어놨다가 직원분들한테 욕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정도 못 받고요. 그러니까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현장 일로요.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괜찮게 일한다 싶으면 그때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렸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목표로 현장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차차 눈치껏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아챘지만 처음에는 다들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는데요. 어쩌다 한번 아버지와 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다들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낙하산이라는 별명을 지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연애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과 연애를 동시에 하느라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빴었죠. 제 남자친구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는데요. 오래 사귄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했죠. 남자친구랑 제가 동갑인데 군대를 다녀오느라 저보다 졸업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창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열심히 준비 중이었어요. 이번에 서류 전형은 통과했으니까 면접만 합격되면 바로 너랑 결혼할 거야. 뭐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뭔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대가리 없게 해? 미안해. 내가 취업 성공하면 그때 다시 정식으로 할게. 무튼 이번에 진짜 합격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막말로 취업 못해도 내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 티격태격 싸울 때도 많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물론 연애 초기 때처럼 설레임은 많이 줄었지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죠. 다행히 한 번에 회사에 취업한 남자친구는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바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뵙기로 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이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집살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안심을 했었죠. 남자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하던데 외국에서 결혼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만나지 못했고 당연히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하셨죠. 그때만 해도 결혼 생활하면서 신우를 많이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명절 때도 잘 안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 남동생 결혼식이라서 그런지 신우가 저희 결혼식 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 결혼식 날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뭔가 날카롭게 생긴 게 남편과는 딴판이더라고요. 신우는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먼저 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 정호 누나.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죠? 반가워. 근데 무슨 일해? 아, 저 그냥 건설 쪽에서 일해요. 건설회사? 사무직? 아니요, 현장직이요. 현장직이라면 노가다? 아, 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신우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마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직업은 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사적인 질문들을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솔직히 황당하긴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할 법한 대화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만난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대니 제 입장에서는 신우의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죠. 무튼 그렇게 저희는 서로 인사만 하고 난 후 다시 헤어졌습니다. 신우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신우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이기에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사람과 신혼집을 꾸미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호출을 하셔서 남편과 달려가 봤더니 거기 신우가 울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신우의 자식들이 멀뚱멀뚱 앉아 있었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 형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누나 뭐야? 갑자기 왜 들어온 거야? 매형은? 네 누나 이혼한단다. 네? 내가 못 살아 진짜. 애 딸린 이혼녀 되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속상해서 긴 한숨을 푹 내쉬었고 신우는 자기도 억울한 듯 시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그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아니 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다고. 원래 부부가 그래. 톱니바퀴처럼 딱 들어맞는 부부가 세상에 어딨니? 그냥 서로 보듬고 살아. 응? 그 인간 여자 있어. 뭐? 바람을 피운다고? 바람 피운 놈을 내가 어떻게 보듬고 살아. 그래도 위자료랑 양육권 준다니까 다행이지 뭐.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속은 거지 뭐. 나도 그 사람 그렇게 안 봤어. 글쎄 내가 집 비울 동안 여자를 집에 데렸다니까. 둘이 깊은 관계라니? 몰라.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실수 한번 한 거면 그냥 보듬고 살아도. 엄마는 진짜 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어떻게 바람 피운 남편을 보듬고 살아. 미쳤어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핀 건 절대 용서 못해. 아무튼 나 이혼하고 애들이랑 한국에 정착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 그러면 생활비는 어쩌게? 뭐 먹고 살려고? 양육비 나오잖아.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어디서 살게? 엄마 집이나 동생 집에 잠깐 머물면 되잖아. 정훈의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미래 계획 좀 세워야겠네. 올케, 괜찮지? 갑자기 훅 들어온 제안에 저도 얼떨떨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에게 어머 표정 좀 봐. 설마 싫은 티 내는 거야? 하며 묻더라고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차마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신우 밑에 조카도 둘이나 있는데 그 어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 네, 저야 좋죠. 저희 집에 머무세요. 잠깐만 신세 좀 쉴게.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다 큰딸이 엄마 집에 머물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아, 네. 이참에 올케가 얼마나 살림 잘하는지 좀 봐야겠다. 괜찮지? 아니지. 내가 동의를 구할 게 아니잖아. 내 동생 집 내가 가서 머물겠다는데.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도 사실 그때는 남편의 누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금방 방을 비울 거라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우는 저희 집에 완전히 들러붙었습니다. 저도 현장 일을 하며 영업도 뛰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가 저에게 다그쳤어요. 흙냄새. 넌 좀 밖에서 씻고 올 순 없니? 바닥에 모래 다 떨어지잖아. 너무 피곤해서요. 씻고 바로 자고 싶어요. 우리 애들 뭐 먹을 거 없어? 계란말이 좀 해줘.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왔잖아요.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엄연히 난 손님이고 네가 이 집 주인인데 설마 나한테 요리 시키는 건 아니겠지? 나 기름 냄새 옷에 묻는 거 싫어해. 너 옷 버린 김에 지금 해줘, 응? 신우의 자녀는 둘이었는데 한 명은 7살 남자애, 한 명은 5살 여자애였습니다. 한참 손이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주말마다 애들을 저에게 맡기고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집에 들어와 주사를 부리곤 했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대했습니다. 시댁에 밑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신우는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막노동 일꾼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게 기분이 나빠 시어머니께 하소연을 했더니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괜히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꺼냈다가 나한테 빌붙을 수 있어. 돈 꺼달라고 할 게 뻔하니까 돈 없는 척해.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낫지. 맨날 걔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들을래?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긴 하지만 걔는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나한테도 맨날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몰라.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 말대로 할게요. 근데 형님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걔가 남 밑에서 일하기 싫대. 근데 지가 돈 없으면 뭐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절대 돈 있는 척 하지 말고 돈 달라고 해도 무조건 없다고 해. 걔도 이제 독립심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가족들한테 의지만 할 거야. 애가 둘인데 엄마답게 행동해야지. 사실 신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철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 남편이 오빠로 느껴지더라니까요. 저도 같은 장녀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저와 사뭇 달랐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게으른 신우를 보면서 어떻게 제 남편이랑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 역시 그런 철없는 누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누나, 제발 좀 애들 보는 데서 술 취한 채로 들어오지 마.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도 배워야지. 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일 안 할 거야? 일 좀 해. 우리가 언제까지 거둬줘야 되냐고. 너 진짜 누나한테 잔소리 할 거야? 일 구하고 있긴 해? 보니까 남자들이랑 술 마시며 돌아다니는 것 같더만. 그게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한심해 죽겠다 진짜. 아휴. 돈 많은 놈 꼬시면 한 방에 인생 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 남자 만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마.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아휴. 그 소리 내 와이프랑 조카들 앞에서 하지마. 진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엄마면 엄마답게 좀 행동해. 내가 다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는데. 나도 이제 와이프 눈치 보인단 말이야. 정말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살 건데. 좀 그만해 그만. 나도 때 되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제발 네 누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그냥. 저희 신우는 언제나 잔소리를 회피하려고 했고 편하게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솔직히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신우의 아이들마저 저를 식모처럼 대하더라고요. 저한테 우유 줘 어서.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더라니까요.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 태도와 행동은 모두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솔직히 너무 짜증났습니다. 또 신우 자식이다 보니 제가 크게 혼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말이 짧아지고 점점 저를 자기 아랫사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신우랑 조카들이 저희 집에서 빌붙고 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저를 조심스레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저기 올케. 네? 잠깐 여기 좀 올래? 무슨 일이세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요? 내가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서 말이야. 신우는 저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어떤 남성분과 대화하는 게 담겨 있었는데 남자의 마지막 대화가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올케가 생각 좀 해봐.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해야 여성스러워 보일까? 그냥 아무거나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건 너무 멍청해 보이잖아. 그런 여자이고 싶지 않아. 뭔가 고상한 취향이 있어 보이고 싶단 말이야. 글쎄요. 그럼 뭐 휴먼 드라마 같은 거? 그래, 그거 좋겠다. 휴먼 뭐? 휴먼 드라마요. 그런데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정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저의 축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신우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저희 집에서 나가준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신우의 연애가 행복한 결말을 맺길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제 드디어 신우의 늪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어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이젠 정말 신우와 멀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신우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상처받는 날이 많았거든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자주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는 법인데 계속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올케는 다른 일 할 생각 없어? 왜요? 솔직히 좀 창피하잖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가 어디 흔한가? 그거 여자가 하기에도 험한 일이잖아.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전 제 직업에 자부심 있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노가다를 뛰게? 각자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진짜 밖에서 일하는 거 못하겠더라. 여름철에는 떼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겨울철에는 추위에 벌벌 떨고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좀. 참,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일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남의 일을 천하니 많이 하는 게 한심하다고요. 그래도 바보같이 그 말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처럼 참다 보니 어느새 신우의 말을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슴에 콕콕 박히는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가 가장 신우에게 화가 났던 건 신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까진 참았습니다. 나름 생일 케이크도 고급 카페에서 파는 걸로 신경 써줬는데 신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돈 많은가 봐. 여기서 케이크도 다 사오네. 생일이잖아요. 기왕 사는 거 좋은 데서 사야죠. 아무튼 고마워. 나 이즈 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 취향 저격이네. 신우는 케이크 촛불을 훅 불더니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하율 서율이가 훌륭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신우가 그렇게 빌고는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율아 서율아, 너희는 꼭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공부 못하면 옆에 있는 누구처럼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기 싫지? 그러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 엄마가 지켜볼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껏 저희 직업을 비하하는 말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조카들 앞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저기요,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왜? 뭐가? 저 공부 못하지 않았고요. 나름 괜찮은 대학도 나왔거든요. 그랬으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무지받는 일을 하는 올케